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한 교복업체가 SNS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81%는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은 주위 시선 때문에, 중학생은 성적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핸드폰 오락에 빠지거나 해소법이 없이 학생들은 지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업, 공부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철천지 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중학생 여러분 또는 중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그 공부를 돕기 위해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아이들의 공부를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도서 중학생 공부법의 모든 것, 꿈 찾는 10대를 위한 직업 멘토의 저자이신 박소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학생, 특히 막 학부모님들이 이제 성적 학업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시죠? 네, 누구나 하고 고민이 있죠. 게다가 또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이제 이유 모를 두통과 그래요, 소화 불량을 호소할 정도로 신경성이죠. 이제 엄청난 시험 스트레스네요. 끝나면 싹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때는 머리가 아프고요. 네. 아주 힘들어하죠. 부모님들도 초긴장 상태가 되시고요. 이게 시험이 예전에는 그냥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게 참 가족의 문제로 더 커졌네요. 맞죠? 네. 아버님들은 술도 못 드시고 오시고요. 조용조용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그거 하는데 저 아내분이 떼기 또 하죠. 층간 소음도 또 민감해집니다. 이때가요. 그렇겠네요.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요즘에는 이제 대입보다 고등학교 입시도 또 이제 다양화되면서 그렇죠. 또 일부 학교는 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특목고나 뭐 영재학교 같은 경우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준비가.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학업량 자체가 제가 봐도 아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15, 14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닌 건데. 그래서 아주 또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도 힘드시고 아이들도 좀 힘들어하는 걸 많이, 그러니까 힘들다고 호소하는 걸 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제 학업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많이 나누시게 될 텐데, 이제 좀 과목별로 이제 공부법을 조금 간단하게 좀 공부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냥 본문 내용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단원명하고 학습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의 갈래라는 단원명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개별 시나 뭐 소설만 공부를 하지, 자, 이 갈래가 무엇인지 그 갈래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에서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문학의 갈래면,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들이 문학의 갈래, 소설이냐 시냐 이걸 구분하는 능력을, 이 시 중에서도 갈래적 특성을 묻는 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냥 시 자체 외울 것만 외우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정밀한 그 공부를 못하게 되죠. 말씀 되게, 저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수필같이 생겼는데 그거 시라고. 네네네. 그거 시험 문제 나온 거 기억이 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이제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단원의 마무리에 나오는 학습 활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손으로 쓰셔야 돼요. 국어도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국어 같은 경우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으로만 읽어도 나 이해됐다 그러는데 막상 이거 쓰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국어 서술형에서 깎이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국어도 이제 개념 하지만 국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국어도 외워야 될 것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외워야 해요. 그리고 이제 국어는 아시다시피 모든 답은 본문 안에 있는 경우가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셔야죠. 본문을 읽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 너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국어 단어를 왜 안 외우냐고. 그렇죠.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네. 또 한자어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그런 다음 중 틀린 거는. 네, 이런 것들 외우셔야죠. 그다음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죠. 그래서 약간 중학교 때
공부가 좀 과중되는 경향이 가중된 경우가 있어요. 학습이 더 심해지는 게 그렇죠. 끝내야 된다. 네, 중3 때까지는 끝내고 영어를 끝내야 네, 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입을 중3 때 끝내라는 네, 얘기죠. 네, 네. 이게. 네, 중3 때 저 그 얘기 끝나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공부랑 아, 국어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언어라는 능력이 소통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중학교 시절이 오히려 영어 독서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영어 듣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영어. 그리고 다양한 영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EBS 교재 뭐 이런 식으로 한정되잖아요. 맞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영어는 이제 내신 공부도 중요하고 이제 교과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영어의 재미를 좀 놓지 않는 맞아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네. 자, 어떻게 할까요? 네. 다들 이 부분이 제일 저도 핵심일 것 수학을 같아요. 잘 못해서 네네. 네. 자, 일단 개념을 예. 수학 개념을 말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완벽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알고 지나간 게 아니라 친구를 하나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개념을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고 친구 알아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자기가 개념을 완벽하게 익힌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오답 노트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개념 노트를 따로 장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딱 개념을 자기식대로 정리하는 노트를 만드는 거죠. 이 정도로 개념이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걸 이제 강성태 씨가 이제 했던 그 공부법 중에 네. 자기가 처음 그 서울대에서 그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네, 네. 과외할 때 그 방법을 썼다. 네. 한 거 하나도 없이 네. 오늘 공부한 거 A4지에다가 네. 설명을 해보라고. 네, 네, 그것만 시켰는데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거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겠는데 말은 못 하겠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셔야 되고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고 선행에 대한 이제 환상이 그렇죠. 굉장히 심한 맞아요. 과목이죠. 그렇죠. 이게 선행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놔야지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최소 분들도 6개월입니다. 계시고 뭐. 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게 후행 학습이에요. 복습. 네, 그 결손을 메우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수학은 특히나 그 앞선 그 개념이라든가 앞선 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맞아요. 네. 수학 그 수포자들의 문제가 네네. 그거라고 했어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왔는데 중학교 수준의 어떤 수학이 완벽하게 끝내지지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 토대 맞아요. 위에서 그 허약한 토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과도한 기대를 버리시고요. 차라리 이제 이렇게 후행학습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수학이 아주 상위권이 아닌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에 자신이 없다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아닌 후행학습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학습 결손을 메우면서 이제 그 충실하게 내가 1년 과정을 딱 끝내야지 그 단계 위에서 다음 단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행은 하고 싶지만 후행을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왠지 네. 뒤처지는 거 네, 같고 네. 모자라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남의 아이는 막 뭘 나가는데 벌써 뭐 몇 맞아요, 학년 과정을 맞아요. 하는데 내 아이는 맞아요. 지난 학기 걸 풀고 있으면 열통이 터지실 수 있어요. 피아노도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의 체르네 30이고 쟤는 체르네 바이엘인데 울리고 막 그러면 네, 똑같이 돈을 그러니까요. 들였는데 왜 맞아요. 우리 아이는 늦게 배우나? 맞아요. 네, 콘크리트도 이제 기간이 지나야 사람마다 네, 또 다르고 굳어집니다. 한데. 네, 그렇죠. 다른 아이의 속도에 맞추지 마시고요. 맞아요. 수학만큼은 선행과 후행을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과도하게 가지 마시고요. 아주 조금씩 가시면서 후행은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게 결과론적으로 수학을 잡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특히 중학교 시절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또 어려운 걸 배우거든요. 요즘 또 이제 뭐 대입의 사회라든지 국사 이제 중요성이 커져서 사회 공부법도 좀 궁금하긴 네, 한데. 한국사가 요새 열풍이죠. 그럼요. 네. 요즘 뭐 TV 방송에서도 뭐 역사 네. 방송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역사 선생님들은 거의 스타. 그렇죠. 너무 가 재밌어요. 되셨죠. 거의 뭐 네, 거의 네. 연극 같아. 1인극 네, 같은 네. 정도 너무 재밌어요. 저도 아주 재밌어서 자주 보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사회 같은 과목, 특히 역사 같은 과목은 흐름이 있는 과목인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주세요. 선생님들이 정리한 프린트를 주시고 아니면 이제 요새는 참고서에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림이더라고요. 네, 네. 그림도 돼 있고 이렇게 딱딱딱 화살표 쳐서 엄청나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안 보고 그 프린트를 외우거나 그 문제집의 내용 자체를 정리된 내용을 외우려고 하는데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이 교과서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그렇죠. 서술된 문장 그렇죠. 안에서 볼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역사책 같은 거는 본인이 딱 펴시면
큰 대단원이 있으면 소단원이 있어요. 고려의 건국 뭐 이런 게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책을 읽으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프린트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때는 그 서브노트라고 불렀어요. 네, 네, 서브노트라고 하죠. 맞아요. 네, 네,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정리한 내용과 선생님이 해준 프린트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잘 정리가 됐는지 보완할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면서 네네. 어떤 중요 요점을 파악해야지 네, 네. 중요 요점을만 안다고 흐름이 파악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하면서 내가 네. 되게 시각이 이상한 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중요하다고 서브노트를 정리했는데 네. 선생님 시켰거든요. 네네. 근데 참고서랑 수업이랑 전혀 다른 네, 거예요. 잘 못 잡은 거죠. 예, 맥을. 그래서 그거 하면서 내가 네. 이렇구나를 알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맞아요. 자신이 잘 정리하는 능력이 있나, 핵심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나를 맞아요. 진짜 아주 중요하죠. 냉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은 이제 시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 자료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각 자료가 많으니까. 그렇죠. 과학은 그렇죠. 실험 과정이라든가 그렇죠. 시각 자료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세포의 발생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맞다, 시각 맞다, 자료를 맞다. 이해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맞아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정말 어렵죠. 저희가 이제 농담 하나 하면 저희 인터스텔라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막 그 학생들하고 이제 문과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빠가 와서 알려줘도 아빠 난 못 풀어 나 문과생이야 라고 맞아, 네 맞아. 아주 네 저도 문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하나가 있고 하는데 보면서 와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왜 와야? 근데 막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얘는 영화 뒤에 모두 보이는 거고 저는 네.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이런 세계가 저도 그럼 똑같은 네 그런 걸 느끼죠. 예.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보면 정말 뭐 강의 같은 경우 인터넷 강의도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 강의 같은 경우 요즘 TVN이 최고로 잘하는 것 같고요. 네. 좀 많이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이제 많이 활용되는 어떤 교구제라고 해서 부교자라고 하는 게 정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인강이 대세죠. 사실 저희 때는 노량진에 가서 이제 단과반 듣겠다고 그렇죠. 줄 줄 서서. 서고, 네, 맞아요. 뭐 지방 학생들은 기차 타고 올라와서 수강하고 이런 맞아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숙집도 있었어요. 네, 세상에 학원 네, 앞에. 네, 그쵸. 맞아요. 단기 방학 기간을 맞아요, 듣기 맞아요. 위해서.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 요즘 학생들은 뭐 정말 이게 실화냐 이런 소리 할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새는 이제 스타 강사의 강의를 아주 내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맞아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강의가 이렇게 장점이 많아요. 사실 경제적이고 교통비도 안 들고 굉장히 편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고. 네. 아주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요. 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서 인터넷 강의 수강 요령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완강이 이제 강의를 끝까지 듣는 걸 완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제 완강을 위한 나름대로 계획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수강 기간을 보통 넉넉하게 주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서 이제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수강 기간이 얼마 안 남으면 아까우니까 또 이렇게 막 몰아서 들어요. 그렇지. 그럼 이제 충분한 공부 효과를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 계획표를 나름대로 짜시는데요. 한 100일을 수강 기간을 준다. 그러면 한 60일 이내에 완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60일 내에 이제 완강을 하고 나머지 40일은 뭘 하느냐. 이제 한 번에 이해되면 천재죠. 분명히 한 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강의 예. 정점이 다시 반복인데. 그리고 또 인터넷 강의 함정이 굉장히 잘 가르친 선생님들의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아는 것 같죠? 맞아요. 하지만 덮으면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복해서 충분히 자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남은 40일은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속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속도 조절이. 네, 이제 자기가 자신 있거나 이제 쉬운 부분은 1.2배속 정도로 들으셔도 되고요. 또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은 반복 듣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강의를 잘 들으실 수 있는 요령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들으면 듣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게임 한번 할까? 그렇죠. 뭐 이제 네이버에서 연예인 뉴스 뜨면 바로 들어가죠. 네, 바로 뭐 검색에 막 들어가죠. 이제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이제 근데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듣는 겁니다. 카페 같은 데서. 네, 아니면 독서실 같은 데서도 요새는 이제 미디어실 같은 게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일단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실에서 들으면 조금 감시 관찰은 가능하게 감찰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네네. 그래도 조금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 SNS를 하시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끝내신 후에 하시면 좀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아이가 뭐
마루에서 그걸 킨다 그러면 테레비도 끄게 되고 네네. 아이디가 뭐 하나 이제 구경하게 돼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무리겠지만 네.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마루에서 아이가 들어. 네, 되게 좋을 것 노트북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가볍잖아요. 그렇죠. 이제 들고 나와서 예, 거실에서 듣고 있으면 예, 이제 예. 부모님도 아이가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럼 괜찮은 네. 괜찮은 방법이에요. 감시하에 두시는 게 이제 의지박약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좀 그런 거 좀 네. 다가와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요즘은 또 뭐 인강 말고도 뭐 어마어마한 게 막 어플리케이션도 뭐 핸드폰 키면 막 뭐가 떴습니다. 뭐가 막 교육 쪽 어플리케이션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런 네, 거 활용하면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요새 컴퓨터를 키는 것보다 이제 모바일을 더 많이 쓰죠. 학생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웹툰만 보지 마시고요. 네. 맞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공부의 총량을 체크해주는 시간 체크 기능이 있는 모바일 앱이 있고요. 자기가 이제 몇 시간 공부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습 계획표, 그러니까 예. 스터디 플래너를 아예 모바일 속에 집어넣는. 요새 이제 그 종이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이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스케줄러 같은 걸 쓰시잖아요. 내장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공부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어 같은 외국어 공부할 때 모바일 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듣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들을 수도 있고, 외국의 영화의 한 토막. 네네네, 뭐 어떤 스크립트 같은 걸 들을 수도 있고요.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학교 이동 시간이라든가 학원에 가는 이동 시간, 이런 작은 그 이동 시간들이 사실 모이면 꽤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뭐 영어 뭐 노래도 괜찮고 뭐 어떤 책의 내용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뭐 특기 평가 대본도 괜찮고요. 이런 걸 좀 들어주실 수 있으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밌는 앱을 봤는데 이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앱인 거예요. 제가 밤에 AI인가요? 아닙니다. 네, 지식 공유랄까요? 이제 제가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발견된 거죠. 수학 문제 같은 경우 도저히 못 풀겠어요. 그 새벽에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선생님도 주무시고 계시고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앱에 접속해서 그 찍어 올리는 거죠. 자기가 못 푼 문제를 찍어 올리면 접속하고 있는 그 유저들이 또 그걸 보고 또 풀어서 답을 올려줘요. 그 밑에 네이버 친절한 지식인이네요. 네, 해설처럼. 궁금한 거 올리면 네네네. 또 무료로 네, 해주고. 이런 자기 옆에 선생님을 바로 둘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저 방송 준비하면서 공스타그램 뭐 그런 네, 거 네, 말씀드렸는데 네. 요새 그 친구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은 알죠. 네, 인스타그램, 네, 먹스타그램 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공스타그램은 공부 플러스 인스타그램의 합성어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공부법이죠.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게 이제 방법은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요. 공부하는 걸 이렇게 사진 찍어서 도서관에서 네. 셀카 찍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인증샷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네, 인증샷을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주면 공시족들도 많이 하신대요. 네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거는 오늘 내가 할 일 체크리스트. 얼마나 실천했느냐. 네, 이런 걸 올리시는 경우가 있고.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나 투두리스트인데 옆에 클릭하는 그런 거구나. 난 이거 실천했다. 체크된 거. 이런 걸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아까 좀 초시계로 공부한 총량을 재는 초시계 학습법도 이제 공신들이 많이 추천하시잖아요. 내가 공부를 얼마큼 했다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그 공부한 총량을 올리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푼 문제집 같은 걸 인증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너무나도 많이 고민을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푸는 걸 딱 올리면 굉장히 그러니까 공부의 멋있죠? 기록이네요. 네, 이게 이제 자신의 공부의 기록인데, 이게 참 좋은 점이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많이 이제 강조하시고 이제 특목고나 아니면 이제 대입 학생부 이제 학종이라고 하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과 성취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그렇죠.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몇 년간 기록이 돼 있으면 자신의 그 공부 기록을 알 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소재를 찾아낼 수도 있죠. 그렇구나. 네, 학생부 네. 쓸 때 네, 나의 기억이 참 휘발되잖아요. 나의 그러네요. 공부에 기록을 남겨두면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게 다 뜻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속으로 이제 들으면서 허세?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보여주기식이 되면 좀 그런 곤란하고요.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아 정말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럼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저희가 중학생들 얘기라고 했는데 내신이라는 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영재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내신이 준비하기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 학생들 그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질문 하나만 좀 드리자면 중학교의 내신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중학교 내신이 성취도 평가로 바뀌었죠. 네, 절대 평가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맞으면 모두 A를 주죠. 100점을 맞은 학생부터 90점까지 모두 A를 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막 과도하게 막 모든 것을 이렇게 뭐 깨알같이 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단원에서의 성취 네네. 기준을 이제 충족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 단원에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그 성취 평가를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꼭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아는 게 내신 대비의 첫걸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내신은 누가 내시죠? 네, 학교 선생님이 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이제 학원가에 맞아요. 뭐 2주, 3주 내신 뭐 맞아. 특강반 이런 중학교도 게 있더라고요. 개설되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고 학원에 가서 내신 대비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문제 내는 건 네, 선생님인데. 네. 문제는 선생님이 내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건 당연히 강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긴가민가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맞아요. 요즘 그러면- 교무 질문이 그렇게 높지 네, 않더라고요. 네, 네. 저희 때보다. 질문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일단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거를 물어봤을 때 선생님의 그 성량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감이 올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선생님이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학원을 이용하는 걸 나쁘진 않습니다.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학원을 이용하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요. 이제 일부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내신 대비 기간에는 학원을 2, 3주간 쉬는 경우가 있대요. 방학 때. 네, 아니요. 내신 그러니까 중간고사 중간고사 2주 정도 때. 앞두고 네네. 오히려 더 열심히 갈 것 같은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내용과 네네. 이제 프린트를 중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기 학습 네, 시간을 네. 갖는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내신 문제는 출제하시는 것이다. 학원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걸 꼭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학생 학부모님들께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남학생. 네, 네네. 중학교 남학생. 네, 일단 수행 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네, 내신은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수행 평가 점수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꽤 비중이 커요. 그렇죠. 과목마다 다른데요. 이제 이 수행 평가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자기들이 잘 짜요. PPT도 잘 만들고, 보고서도 네네 보고서도 깔끔하게 잘 내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하고 막. 네네네. 네. 근데 부모님은 이제 수행 평가 같은 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날짜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아시는데. 그렇죠.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너 수행 평가 했니? 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수행 평가까지 챙기시는 부모님이 쉽지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수행 평가 그 학교에 다 나눠 주십니다. 아이가 챙기지 않을 뿐이지 수행 평가를 위한 이제 이렇게 달력과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달력을 하나 거시고 아이한테 수행 평가를 언제 한다라고 적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뭐 부모님이 해주시라는 게 결코 아니고요. 도와주셔야죠. 일단 내일 수행 평가 있다. 아들한테 그 날짜만을 꼭 알려줘야 돼요.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PPT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이렇게 주지만 시켜주셔도 사실 이걸 성의 문제거든요. 제 시간에 안 나면 점수가 깎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들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교과서를 한번 펴보세요. 아마 흑백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남학생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남학생들은 이제 필기를 검은색 볼펜만으로 합니다. 네, 여학생들은 이제 까만색, 이제 빨강색, 파란색, 형광펜까지 덧칠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흑백 세상이에요. 그렇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네, 자기 글씨 자기가 못 알아보죠. 그렇죠. 상형 문자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여학생들의 이제 그런 노트 필기나 책 같은 거를 한번 살짝 맞아요. 보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좀 빌려라도 좀 봐서 보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남학생들도 이제 너무 네네. 연필만 쓰지 마시고 이제 네네. 진화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네. 연필몬에서 색볼펜몬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는 형광펜몬입니다. 아. 형광펜까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음. 색칠을 좀 하시면 중간고사를 훨씬 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학생들 화이팅 하십시오. 근데 그 중학교 시절이 근데 또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를 준비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EBS라든지 이제 문제집이 좀 딱 정형화되다 보니까 책을 좀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중학교 시절의 독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책을 준비할 게 있어서 서울대생 20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뽑아준 게 중학 시절에 해야 될 일이 독서라는 거예요. 거의 신앙 간증 수준이었어요. 이 친구들의 독서에 대한 열의가. 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 중에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나는 나에 대한 보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쉬는 시간에 책을 읽게 해줄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 네, 다르구나. 많았죠. 네네. 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그러니까. 혀에 가시가 돋치는 친구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을 읽을 그 어떤 여유도 없고 그렇죠. 사실 마음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그걸 음미하면서 그렇죠. 읽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가 독서의 적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정말 책을 공부를 좀 덜 하시더라도 책을 또 많이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길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 뭐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시 20편을 외우게 시키셨대요. 방학 때.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땐 이걸 뭐하러 하나. 문장 네네.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 시를 외웠던 시들이 고등학교에 가니까 문학 교과서에 나오고 수능 시험에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독서라든가 읽기를 능력을 기르는 게 중학교 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제 뭐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진로에 있어서도 한 권의 책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정말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솔직히 만화책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만화책도 학습 만화책이든 저는 굉장히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만화도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만화가 굉장히 상상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요. 네, 사실 만화책이라도 많이 읽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인트로에 그 중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81%나 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가 참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공부보다 재밌는 게 너무나 많죠. 그렇죠. 사실 핸드폰만 봐도 네, 스마트폰만 쥐어줘도 그렇죠.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럼요. 일들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뿌리치고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너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제가 볼 때 이제 보상 지연력이라고 하죠. 네, 지금 이제 미래 목표라든가 어떤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의 어떤 괴로움, 어떤 힘든 것을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보상 지원력, 절제력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마시멜로우 실험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한 이제 교수가 4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기다리라고 하죠. 뭐 마시멜로우 하나 주고 자, 이걸 지금 먹으면 하나밖에 못 먹지만 조금 선생님이 갔다 올 동안 기다리면 2개를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먹어버린 학생들도 있고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2개를 먹은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면 이제 그 하나를 즉시 먹어버린 사람보다 기다렸다가 2개를 받은 학생들이 이제 학업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어떤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그래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보상 지원 능력, 자기 절제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꼭 그냥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괴로움을 참아내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좀 더 나은 미래라든가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어른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사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시험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아이들이 그 보상 지원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예요. 일단 그 아이들이 그 마시멜로를 먹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그 장치가 있었다 그래요. 자, 선생님이 자, 마시멜로를 먹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뚜껑을 살포시 덮어준 거죠. 사탕을 보지 않도록요.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은 훨씬 더 잘 기다릴 수 있대요.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거죠. 뚜껑을 덮어주는 행위.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습 활동,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부모님도 이제 모범을 보이셔야지 아이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는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 아이가 돌아왔는데 이제 기다렸는데 마시멜로를 2개 주기로 약속하고 안 주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거는 정말 아이 정신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대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보상을 난 기다렸는데 충분히 참고 기다렸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면 정말 막말로 아이는 폭주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하고 한 약속은 이제 함부로 약속을 하셔도 안 되지만 작은 약속을 하셨으면 이걸 또 지키셔야지 또 아이가 부모나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절제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마무리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연력, 성공 지연력이라고 하시나요? 보상 지연력. 그거를 기르는 게 아마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공부는 이제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아마 너무 점수에만 매몰되는 공부를 하는 현실이 참 걱정하는 지식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 레시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